안녕하세요. 무성보리심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어땠나요? 한번 볼까요? 해외 선물만, 해외 선물이래. 해외 그 차트부터 보면, 반도체는 꽤 많이 하락했네요, 어제.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한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한 거고, S&P도 마찬가지입니다. 0.81%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고 이제 여기서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이제 난감한 거죠. 왜냐면 왜 난감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게 이게 왜 표시가 없죠? 수익률 표시하는 게 없네. 여기서 4,500에서 4,300이니까 200포인트 정도 떨어졌으니까 한 5% 떨어졌으면 개별 종목은 한 10%, 20% 떨어지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 나스닥 거래량이 줄지는 않았네요.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주는 게 좋은데 거래량이 이게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막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거래량 분석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들쑥날쑥 차이가 나면 개별 종목처럼 그러면 이제 조금 쉬운데 이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오늘 떨어져서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그 선물을 보면 오늘은 선물이 반등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오늘도 진짜 장대 양봉으로 한 1, 2% 봉으로 21선을 깼다. 그러면 이제 신문에 뉴스에 막 나오죠. 테이퍼링이 어쩌고 저쩌고 양적 완화가 어쩌고 저쩌고 금리 인상이 어쩌고 저쩌고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결과를 놓고 보는 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를 놓고 그러니까 떨어져서 보니까 야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얘기는 우리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오늘 양봉으로 이렇게 반등을 줬네요. 그쵸? 여기 깨면 이제 위험하다. 왜냐면 하락 추세의 정의는 반등할 때는 전고점을 못 넘고 하락할 때는 이전 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게 하락 추세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오늘 반등을 줬고 코스피도 오늘 코스닥도 반등을 줬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준 이유가 모르죠. 왜 줬는지는. 누군가는 샀다. 그쵸? 왜 어디 갔죠? 외국인 여기 있네요. 외국인 오늘 외국인을 한번 볼까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막판에 샀습니다. 그죠? 순매수 금액이 빨간 건데 쭉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죠? 순매수로 끝났습니다. 근데 참 이게 우리나라가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부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보면 외국인이 팔면 지수가 꼬꾸라지고 외국인이 살면 지수가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 지수가 꼬꾸라지고 외국인이 살면 지수가 올라가. 이거는 뭐냐면 장난질 어떻게 보면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선물 옵션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운영하는 자금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걔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고 야 오늘 내가 선물을 만약에 선물 매수 포지션을 사는 겁니다. 많이. 그 다음에 있는 돈으로 현물을 막 사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니까. 그쵸? 그리고 선물을
매도 아니면 풋옵션을 매수 뭐 이런 걸 하면은 현물을 있는 그대로 갖다 파는 거죠. 그럼 지수 쭉쭉쭉 빠지니까. 예.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낸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했네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 크게 차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 때는 급등하고 조금 파니까 급나가고 다시 사니까 급등하고 여기서 조금 파니까 급나가고 다시 이렇게 사니까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 손에 달려있다.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는 것이고 외국인이 팔면 내려가는 것이다. 거시경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전혀. 물론 이제 그 거시적인 그 변수가 외국인한테 어떤 영향을 줘서 그들이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거시적인 변수를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뭐냐면 그겁니다. 거시적인 어떤 금리 그리고 뭐 양적 완화 이런 걸로 인플레이션 뭐 고용 지표 뭐 이런 걸로서 내가 트레이딩이나 포지션을 취한다 그러면 상당히 깊게 공부해서 해야겠지만 뭐 그런 걸로 우리가 할 건 아니니까 그쵸?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볼 필요조차 없다. 거칠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떤 뭐 대본을 미리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이 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해요. 그냥 녹화 프로그램 켜갖고 바로 그냥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짜임새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추세 매매 시 종목 선정은 처음 어떻게 선별하나요? 수천 개 종목 중 어떤 것을 먼저 수술해내고 추세 분석을 시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부하십시오. 그쵸? 이게 문제예요. 그쵸? 이거 어려운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종목 선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 매매에 종목 선정을 하려면 추세 매매로 종목 선정을 하려 그러면 추세 매매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추세 추종 전략은 기업의 펀더멘털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업 주식 시장의 시장 가격의 기술적 분석을 중시하는 투자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을 분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제시 리버모어를 추세 매매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쵸? 왜냐면 이제 돌파해서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고려사항 보면은 이제 손절매는 규칙이다. 이게 손절매는 규칙이다 이렇게 써놨지만 손절매는 그냥 그 타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손절매라는 거는 그 손절매라는 거는 타협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고 매도를 해서 주가를 하락시킨다면 어느 일정 부분 이상 하락을 한다면 반드시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뭐 왜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손절매를 안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는 이제 손절매를 10% 한도로 제시를 했다. 그래서 저도 그 기준이 최대 10%이긴 한데 제가 이 추세 매매를 계속 하다 보면서 요즘 좀 느끼는 건데 10%는 이게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요즘 들어서는.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10% 손절하면은 이게 너무 빠르게 손절이 나가서 추세대로 정확히 추세대로 반등하는 건데 손절이 나가는 경우가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내가 초보자라 그러면 10% 손절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수급은 고려하지 않는다. 펀더멘털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수급은 뭐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도. 예, 뭐 기관이 산다, 뭐 외인이 산다 의미 없습니다. 그놈들 만나서 내가 물어볼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뭐 기관이 사든 외국인이 사든 개인이 사든 주가가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래량 터져서 만들었다면 돈 많은 누군가가 산 겁니다. 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분산 투자, 예, 분산 투자는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간혹가다 몰빵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계좌의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강력한 멘탈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분의 결말이 뭐죠? 자살이죠. 예, 나중에는 멘탈이 나간 거죠. 젊었을 때는 계좌가 깡통이 나도 다시 잘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자신감, 그런 게 있었지만 이분도 나이 먹고 깡통 쳤을 때는 자살로 끝냈습니다. 예, 그래서 분산 투자는 당연한 것이다. 몰빵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추세에 순응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다. 예, 요게 좋은 말이네요. 추세에 순응해서. 그리고 가격이 오름 추세면 매수를, 내림 추세면 매도를 하는 방법이다. 예, 맞습니다. 예,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 매매라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예, 요것처럼 텍스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 부분을 보시죠. 이 부분을 보면은 추세가 없죠. 그쵸?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이는 거예요. 예, 이 당시로 가면 안 그래요. 당시로 가면. 그리고 이거를 좀 크게 그렸네요. 예, 여기가 이렇게 박스권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쵸? 예, 여기 박스권.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거고, 요 박스권을 여기서 돌파를 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돌파를 하더니 그냥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가파르게 활처럼 이렇게 꺾여서 가죠. 예, 조만간 이제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런 뜻이고, 이게 추세 매매 한마디로 이렇게 이 추세를 올라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디서 올라타느냐,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 종목을 어떻게 고를 것이냐. 단순히, 물론 아까 얘기처럼 이제 이 차트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볼 때하고 이렇게 볼 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자, 그러면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만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여기에는 펀더멘털 기본적 분석은 아예 안 보고 기술적 분석만 한다. 물론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고점이 요런 부분 있잖아요. 그쵸? 요런 부분을 돌파를 여기서 했잖아요. 그럼 이 봉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추세 매매를 한다 그러면 돌파했을 때 하는 게 기본 전략이니까. 근데 내가, 자, 보십시오. 거래대금이 700억 정도 터지고 돌파를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윗꼬리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윗꼬리가 달려있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졌고, 그러면 이제 이 봉을 봤을 때 이 거래량은 매집의 거래량이다. 그런 거를 이제 판단을 내리고 이 봉에서 이제 우리 형들이 본격적으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를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그냥 이 장대 양봉이 아주 중요한 봉인데 이 중요한 봉에 저가까지 장중에 깨고 내려왔어요. 그쵸? 굉장히 겁나죠.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이 약 10%짜리 봉이네요. 예, 이 고가 빼면 종가가 9.28%고 저가가 0%니까 그죠? 약 10%짜리 봉인데 벌써 이 종가에 샀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0%인 상태입니다. 장중에는
훨씬 더 마이너스 15%까지 마이너스 19%까지 내려갔다 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10% 손절, 기계적인 손절매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서서 이렇게 갑니다. 그쵸? 근데 이제 보자. 이거를 이 덱스터라는 기업을 이 당시에 펀더멘털을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걸 볼까요? U를 보면 알겠다. 시기를. 예, U를 보면 알겠네. 예. 제가 여기서 샀거든요. 이 당시에 어떻냐면 이제 넷플릭스 이런 글로벌 OTT사들이 드라마 제작을 엄청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OTT도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여러 개 경쟁사, 글로벌 경쟁사도 생기고 국내 경쟁사도 생겨서 드라마 제작 수요에 대한 증가가 엄청 날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수혜는 드라마 제작사하고 특수효과를 만드는 그 뭐라 할까요? 특수효과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쵸? 예,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런 거를 판단한 다음에 이 추세 매매를 접목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야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고 단순히 그냥 차트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예,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예, 종목을.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나 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인간의 심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예전에 가치 투자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동네에서 편의점을 하나 인수하려고 합니다. 예, 편의점을 하나 인수하려고 합니다. 자, A 편의점이 하나 있고요. 예, A 편의점이 하나 있고 B 편의점이 있습니다. B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A 편의점은 월 5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B 편의점은 월 1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B 편의점이 훨씬 더 많이 벌죠. 물론 가격이 얘가 비쌀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이 가격이 둘 다 1억이라고 치면 이거는 이제 단순 비교니까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한 비교니까 둘 다 1억이라 그러면 A 편의점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이 B 편의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제가 예시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예시는 또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이거에 또 인간이 아주 반응을 폭발적으로 합니다. 변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예전에 많이 얘기 들었지만, 자,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금리가 1, 2%예요. 우리가 예금을 하면 연 1, 2%밖에 안 줘요. 그래도 우리는 예금을 하죠. 근데 어느 날 카카오뱅크라고 생겼어요. 네, 카카오뱅크. 얘가 갑자기 여러분 우리는 5% 드려요 이랬어요.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몰려갔습니다. 예, 몰려가서 이 사이트가 폭주가 너무 많이 되니까 마비가 돼갖고 가입조차 안 되는 거예요. 접속조차 안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작은 거에서 이렇게 큰 거로 변화를 하면은 인간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또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했을 때 뭐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자식이 한 20등에 항상 성적을 받아오면 반에서 한 20등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반에서 5등 한 성적표를 딱 갖고 오는 거야. 그쵸? 그러면 20등에서 5등으로 바뀌면 우리 기분이 어때요? 아주 좋아지죠. 이렇게 이 변화에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그리고 기업의 가치도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단순하게 퍼라는 지표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 10배 정도 주죠. 10배 정도 줍니다. 그래서 A라는 기업이 원래 100억 정도를 벌었어요. 꾸준히. 그러면 10배를 주면 1000억 정도를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근데 얘가 열심히 제품을 개발해서 끝내주는 제품을 개발해서 300억을 벌어버렸어요. 원래 작년에 100억 벌다가 올해 300억을 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가 3천억이 되겠죠. 3천억. 여기서 이렇게 100억에서 300억으로 변동을 한 거잖아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변동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도 가치도 이렇게 변동을 한 거고. 그러면 인간은 반응을 해서 주식을 삽니다. 주식을 사서 딱 3천억까지만 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인간의 감기는 이게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막 5천억, 1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이용하는 게 추세 매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용하는 게 추세 매매고 이거의 증거를 잡는 게 이 차트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을 한번 봅시다. 뭐 물론 이제 저도 뭐 멍청해하고 이거를 다 먹질 못했지만 제가 이거를 좀 길게 볼게요. 여기서 상장했을 때 이 당시에 제가 카톡 모임 이런 데서 에코프로비엠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이거는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뭐 이유는 당연하죠. 전기차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들 수밖에 없고, 얘가 양극재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들기 때문에 얘 거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조건 사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샀어요. 샀어요. 근데 이제 저는 뚝심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샀다가 여기서 손절했어요. 진짜 바닥에서. 진짜 미쳐버릴 노릇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당시에는 추세 매매에 심취해 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싼 가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주가가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그냥 쭉 치고 올라가는 거여야 되는데 왜 떨어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구간, 뭐 이런 구간에서 짧게 먹고 있습니다. 뭐 크게는 못 먹죠.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들고 있으면 10배지만 뭐 저한테는 그런 정도의 뚝심이나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이제 이겁니다. 그쵸. 이 기업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 뻔합니다. 그쵸? 이런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뻔하면은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의 참여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반응을 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공포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을 할 수도 있다. 공포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뭐 그런 걸로 해서 공포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세 매매는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 올라타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제가 뭐 이리저리 얘기한 것 같은데, 그쵸? 이리저리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 추세 매매의 정의는
단순히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을 때 주가도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이때 올라타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법입니다. 추세 매매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이제 실력이 실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하면은 꼭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이제 오늘 좋은 예시가 나왔는데 NC소프트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NC소프트. 자, NC소프트 이 구간에서 이제 나하는 형님이 NC소프트를 이제 뭐 산다 어쩐다 이제 말씀을 계속 하셔갖고 제가 그 형님께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네, NC소프트가 리니스 W를 출시했는데 제가 봤을 때 리니스 W가 나쁘지 않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롱런 할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게 주가를 막 끌어올리는 데는 여의치 않을 것 같다. 중장기로 보면은 주가가 상승할 거는 분명하지만 이렇게 물린 매물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뭐 중장기로 가져갈 거면은 사도 되지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를 거를 바라면은 나는 반대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모멘텀 강도가 약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리니지 W가 투자자의 심리를 건드려서 매수하게끔 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모니터링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얘가 오전에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저는 오전 10시에 한 10%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그 형님이 뉴스를 하나 배달을 해줬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 NC컴콜에서 이런 거를 발표한 거예요. 뭐냐면 NFT, 블록체인과 게임의 결합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 NFT하고 블록체인이 지금 굉장히 핫한 그런 모멘텀이잖아요. 시장에서.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 1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한 거죠, 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추세 매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 모멘텀이면 충분히 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투자 심리를 건드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네오위즈 게임 이런 것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죠. 나는 형님은 자꾸 이거 보고 싸다 어쩌다 자꾸 얘기하는데 상대평가하면서 얘가 시총이 얼마예요? 5천억밖에 안 하나? 얘가 시총이 5천억밖에 안 썼나? 얼마 안 하네요.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네오위즈 시총을 보면 얘가 7천억. 근데 얘 벌어들이는 돈을 보면 5천억, 7천억 하면 1조 한 2, 3천억 되는 건데 좀 많이 비싸잖아요. 그쵸?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위메이드 이런 거랑 또 상대평가를 해버리면 올해 뭐 한 1200억 벌 거라고 하는데 얘 한 6조 넘죠 지금. 어딨죠? 6조.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래서 종목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를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은 저거라는 거죠. 기본적인 틀은 실적이라는 거죠. 실적이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 그냥 한마디로 이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다. 이 책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그래서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 뭐 각종 테마주 이런 것도 적용해서 잘 할 수가 있다. 예. 오늘 보시면 얘도 추세 매매에서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거든요. 자, 보시면 뭐 오늘 뉴스 나왔죠. 뭐 한 개인이 뭐 이걸 6천억을 샀다, 뭐 7천억을 샀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자, 보세요. 예, 사상 최대 거래량 터졌어요. 오늘. 예, 오늘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장대 양봉의 저가를 깨지 않는 한 안 팔 건데, 추세가 살아서 그냥 쭉 날아갈 수 있다. 예, 쭉 날아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서 이런 뭐 NFT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가상화폐 쪽으로 센티가 확 죽으면 그때는 얘가 또 죽을 수도 있다. 그쵸? 예, 모니터링 한번 잘 해보세요. 이 앞으로 향후 NC소프트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오늘은 좀 길게 얘기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